은퇴라는 단어는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버텨온 이들에게 한편으로는 자유의 시작처럼 들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고 없는 시험지와 같다. 젊을 때는 30년을 다니면 이제 쉬어도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지만 막상 은퇴 후 마주한 현실은 기대와는 달랐다. 특히 안정된 직장에 오래 다녔던 이들도 노후 빈곤이라는 벽 앞에서는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65세 남성의 고백은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울이다. 첫 번째 사례는 공기업에서 정년을 채운 김 씨의 이야기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에 익숙했던 그는 은퇴 후에도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합치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달랐다. 가장 큰 변수는 의료비였다. 나이가 들수록 잔병 치레가 늘고 정기검진과 치료비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되었다. 여기에 부모 봉양을 이어오다 결국 요양원 비용까지 떠안게 되면서 예상했던 생활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 씨는 결국 퇴직금을 대부분 까먹고 노후에 준비해둔 여유 자금마저 바닥나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가 말하길 직장 다닐 때는 월급에서 보험료 빠져나가는 게 아깝다고만 생각했는데 은퇴 후에는 그 보험조차 부족하다는 걸 절실히 알게 됐다고 한다. 두 번째 사례는 제조업 회사에서 30년간 현장 근무를 해온 이 씨다. 그는 근검 절약으로 집 한 채를 마련했고 퇴직 후에는 집값이 곧 든든한 자산이 될 거라 믿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집이 오히려 짐이 되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자 대출 상환이 문제였고 유지비와 관리비가 생활비를 압박했다. 노후에 집값은 올랐지만 그 가치는 팔아서 현금화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잠긴 돈에 불과했다. 자녀들은 각자 생활에 바빠 도움을 주기 어려웠고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자니 앞으로의 거주 문제 때문에 망설여졌다. 결국 이 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시 단기 일용직을 전전하게 되었고 내 집만 있으면 노후가 든든하다던 믿음이 깨지니 집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지켜야 하는 꼴이 됐다고 토로했다. 세 번째 사례는 교직 생활을 마친 박 씨의 경험이다. 그는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거라 믿었지만 은퇴 직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찾아왔다. 자녀의 실직으로 갑작스럽게 손주 양육을 맡게 된 것이다. 생활비뿐 아니라 교육비까지 보태다 보니 그동안 모아둔 연금과 적금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더 큰 문제는 본인의 생활 패턴이었다. 교직에 있을 때는 사회적 지위와 교류가 있었지만 은퇴 후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면서 고립감을 크게 느꼈다. 외로움과 우울감을 달래기 위해 취미와 모임을 찾았지만 그 역시 비용이 들었다. 결국 박 씨는 자녀를 도와주다 보니 노후가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고 뒤늦게 지출을 줄였지만 이미 재정적 기반은 크게 흔들린 상태였다. 그는 은퇴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가족의 필요에 따라 내 노후가 결정되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은퇴 후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의료비, 주거비, 가족 문제는 결국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3대 요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건강관리와 보험 설계, 집을 자산으로만 보지 않는 유동성 확보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까지 도울 것인가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은퇴 후의 삶은 혼자가 아니라 관계와 환경 속에서 흘러간다. 노후 빈곤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삶의 선택과 준비가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30년 직장 생활 후 은퇴한 65세 남성의 고백은 결국 우리 모두가 마주할 질문을 던진다. 나는 지금 내 노후를 진짜로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물음 앞에서 우리는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할 때다. 은퇴를 마주한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단절과 동시에 닥쳐오는 생활비의 압박이다. 30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도 노후 빈곤에 무너졌다고 고백하는 65세 남성의 사례는 개인적 불운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한계와 준비 부족이 동시에 겹친 결과다.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냉정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첫째로 의료비는 은퇴자들의 삶을 잠식하는 가장 큰 변수다. 직장에 다니던 시절에는 회사 보험이나 단체 혜택으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정기검진, 만성질환 치료, 예상치 못한 수술이나 치료비가 모두 본인 부담으로 돌아온다. 특히 고령으로 갈수록 병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이는 단순한 지출을 넘어 생활 패턴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 건강을 잃는 순간 재정도 함께 무너진다. 따라서 은퇴 준비 과정에서는 연금이나 저축만큼이나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관리와 보험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많은 이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은퇴 전에는 미래 비용을 체감하지 못하고 막상 상황이 닥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른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소득은 준비하되 지출은 과소평가하는 경향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주거는 노후 빈곤을 가르는 또 다른 핵심 요소다. 많은 은퇴자들이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가 든든하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집이 생활의 안전망이 되기보다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집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출 상환, 관리비, 수리비는 정기적으로 지출을 요구한다. 게다가 부동산 가치가 높다 해도 현금 흐름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생활비 마련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주거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예를 들어 주택연금이나 다운사이징 같은 전략은 사회적으로 점점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저항감 때문에 실행하지 못한다. 내 집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결국 생활을 옥죄는 결과로 이어진다. 은퇴 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단순히 재산 보유 여부가 아니라 실제 생활비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지가 중요하다. 셋째로 가족관계는 은퇴자의 재정을 예기치 않게 흔드는 변수다. 부모 세대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실제로 은퇴 후에도 자녀의 실직이나 양육 부담을 대신 떠안으며 본인의 노후를 소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녀 세대가 이전처럼 부모를 책임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부모 세대가 스스로의 노후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문제는 문화적 가치관과 현실이 충돌한다는 점이다. 은퇴 후 자신을 위해 써야 할 자금이 가족을 위해 빠져나가는 순간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은 거의 없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때로는 든든한 힘이 되지만 동시에 노후 재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의 원칙과 가족 지원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본다면 노후 빈곤은 단순히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은퇴 이후의 지출 구조를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채 소득 단절 이후에도 과거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직장 시절에는 일정한 월급이 들어오고 퇴직금과 연금이라는 큰 자산이 눈앞에 남아 있으니 심리적 안도감을 느끼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의 흐름이다. 이를 무시하면 몇 년 안에 자금이 바닥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또한 은퇴 후 생활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돈은 건강과 관계, 사회적 참여와 긴밀히 얽혀 있다. 의료비 부담은 곧 사회적 고립을 낳고 주거 불안은 정신적 안정감을 해친다. 가족 문제는 심리적 갈등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재정적 부담을 키운다. 즉 노후 빈곤은 단일 요인이 아니라 복합적 위험이 얽혀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대책 역시 단순히 연금액을 늘리거나 저축을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관계를 관리하는 다층적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은퇴를 준비하는 세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현실적인 지출 구조를 미리 점검하고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의료비라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건강관리와 함께 장기 요양이나 실손 보장 같은 보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셋째, 집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단순히 보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필요하다면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노후 자금을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고 지나친 희생이 결국 자신과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삶은 단절이 아니라 전환이다. 직장에서의 역할을 내려놓더라도 사회적 관계와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심리적 안정이 유지된다. 이는 단순한 취미나 여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관계망이 유지될수록 외로움과 우울을 예방할 수 있고 이는 곧 의료비와 생활비를 줄이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결국 65세 남성의 고백은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될 가능성을 미리 보여주는 경고다. 노후 빈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의 부재와 잘못된 선택이 쌓여 도달하는 종착지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여전히 은퇴를 쉼으로만 바라보지만 사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두 번째 도전의 시작이다. 노후를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원칙을 세우는 것, 그것이 빈곤을 피하고 디그너티를 지켜내는 유일한 길이다.